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장이 정말 안 좋아요. 집 가진 사람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수년 동에 걸쳐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변했거든요. 또 컨텐츠도 유튜브도 활성화되면서 기사를 누가 더 자극적으로 쓰는지가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고 조회수가 나와야 광고가 붙습니다. 이게 전부 다 어차피 비즈니스잖아요. 안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시장에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집을 가지신 분들이 시장이 언제 회복하나, 좀 언제쯤 나아지나, 내 집은 언제쯤 팔 수 있고 나는 언제쯤 옮겨 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해하세요. 왜 그러냐면 세금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전세입자가 있는 분들은 이분이 언제 나갈지 모르고 그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도 모르고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나는 예민한데 관련된 컨텐츠는 계속 나오니까 감정이 들쑥날쑥하면서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 지금 시장이 왜 그렇게 불안함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반등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쉽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membership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요. 세 가지 기사를 볼 건데요. 일단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헬리오시티 전용 5구제곱미터 24평짜리죠. 25평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헬리오시티는 12억이 14억이 됐다. 탈규제 약발받았나. 이런 기사가 있고 또 밑에 잠실 주공 5단지도 한 달 만에 22억짜리가 24억이 됐다. 13 대책의 전방위적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다. 매물은 많은데 거래는 절벽이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은 어렵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딱 보셨잖아요. 그럼 잠실 주공 5단지 가서 진짜 2억이 올랐나? 확인해 보시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잠실에 가면 얘 말고 엘리트가 또 있잖아요. 걔네가 초급매가 거친 건 맞는데 초급매가 일단은 거쳤잖아요. 근데 초급매가 다시 나오지 말란 법도 없어요. 맞죠? 그리고 헬리오시티도 2억이 올랐는지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또 사실은 뭐 12억짜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 14억대긴 한데 맞는 말이기도 한데 또 왠지 기다리면 다시 12억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위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사를 보면은 오른 것 같잖아요. 올랐다고 가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잠실에 있는 송파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2억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럼 2억이 올랐다 해서 가보면 분위기가 여전히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신문기사에 나와 있기로 2억이 오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다음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사람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극도로 싫어하는데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해 보이는데 기사는 올랐대. 현장에 나가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다시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반면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집값 3억 떨어져서 가봤더니 손님 그건 직거래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분 사러 갔다기보다는 집값이 많이 내려가서 그걸 한번 보러 갔어요. 갔더니 그 매물이 없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언론사에서도 많이 이용한 건데 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한두 건, 두 건도 아니에요. 한 건의 거래만 가지고 기사를 써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집값 3억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3억 떨어진 게 몇 개인데요? 한두 개예요. 이게 직거래인지 진짜 거래인지 지금 소비자가 이제 와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앞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지금 시중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금리가 다 오른 것 같다. 근데 이것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변하든 뭐가 변하든지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얼마에 살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사를 보고 시장에 나가도 그걸 확인할 길이 없고 확인을 했다 치어도 이게 지속이 될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은 눈치 보기 게임인데요. 어떤 눈치 보기 게임이냐면 지금 시세가 굉장히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호가별로 계단층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낮은 가격이 있고 중간 가격이 있고 상단 가격이 있는데 중간이랑 상단 가격은 안 팔려요. 어차피 팔 마음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고요. 하단에 있는 가격과 그 아래에 있는 초급매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뒤섞여 있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집을 보러 나갔는데 이 데이터가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찍혀 있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시장에 나가면 그 데이터를 내가 나한테 납득시킬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가서 대뜸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아, 그거 거래 아니에요. 그거 직거래예요. 그런데 인근 단지는 이만큼 떨어진 게 또 있어. 그걸 소비자가 지금 다 찾아다니면서 그게 진짜 시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보시겠어요? 그건 투자자 중에서도 극히 소수만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봤을 땐 지금 시장이 불확실한 거예요. 시장이 신뢰를 잃었다고. 제가 시장이 박살이 났다고 했잖아요. 시장에 대한 사람의 믿음을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여건이, 대외 여건이 나아지고 분위기가 나아지고 규제 완화를 해도 사람들이 시장에 나가서 선뜻 그 가격을 믿고 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가격이 낮다고 판단하고 낮으면 미리 사놓고 기다리려고 하는 건 실수요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주로 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은 아직 들어가기엔 세금이나 규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 풀었다고 하는데 전혀 다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정 거래량이 나와야,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일정 거래량 이상이 나와야 믿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5건이 거래가 됐는데 여기서 한 건이 직거래면은 5건의 거래 중에 20%가 직거래예요. 근데 예전에 직거래 수는 비슷했는데 전체 거래가 5건이 아니라 50건이었거든요. 그럼 50건 중에 한 건만 직거래면은 나머지 49건 가지고 시세를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5건 중에 1건, 2건이 직거래라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론에서는 그대로 기사로 쓰거든요. 그럼 시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아, 그러면 네이버 검색해보고 전화해보면 되지 않냐. 그렇게까지 하는 분이 많지 않죠. 그거는 시장을 공부하는 분들의 포지션이고, 실제로 내가 대출까지 써서 내가 입주할 마음을 가지고 평생 몇 번 하지 않는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이 이렇게 뭔가 불확실한 점이 있으면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죠. 문제는 이 시장의 불확실함이 언제까지 갈까요? 맞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은 시장 가격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먼저 이 불확실한 시세에 매수를 하는가? 그런데 뭐 대외 경제는 좋아요? 경기는 좋아요? 아니면 뭔가 뭐 혜택을 줬어요? 규제를 다 풀었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시장이 너무나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음에 초기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풀고 이거저거 해줘도 거래량이 약간 늘고 마는 거예요. 600건이 800건이 되는 정도? 600건이 800건 되면 여러분 30%나 는 거예요. 보나마나 또 기사 나올 겁니다. 규제 풀었더니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 증가. 이딴 거 나오겠죠. 여러분이 한 달에 지금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데 한 달 벌이가 80만 원이었다고 쳐요. 80만 원에서 갑자기 월급이 100만 원으로 늘었어요. 물론 소중한 돈이지만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똑같아요. 뭔가 내가 일정 기준점을 넘어야지 가치가 있는 것처럼 아파트 거래량도 일정 기준점을 넘어야 사람들이 가격에 대한 신뢰를 해주거든요. 예전에 6천 건이 넘을 때는 네이버만 봐도 시세가 대충 파악이 됐고 현장에 나가서 부동산에서 그걸 확인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확인하다 다 시간 가요. 더 문제가 뭐냐면 내가 확인을 했죠. 그 확인한 시세에 물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2억에서 14억이 됐으니까 12억짜리 사고 싶을 거 아니에요. 12억짜리가 또 없어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 몇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대로 거래가 안 되면 또 나올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지금도 하세요.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네만 이러면 뭐예요? 밑에 쭉 내려가서 헬리오시티만 있는 게 아니라 송파에 아파트가 많잖아요. 걔네를 다 뒤지면 초급매가 남아있는 단지가 또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르다 보면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느 단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직접 다니면서 다 파악을 해야 되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더 웃긴 게 있어요. 살라고 하면은 워낙 급한 분들이 있는 단지가 있으니까 깎아달라면 또 깎아줘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 원래 상식적으로는 깎이면은 살 맛이 나야 되는데 더 사기 싫은 거 있죠. 여러분, 동대문 옛날에 시장 기억나세요? 동대문에 도매 소매 시장이 있잖아요. 동대문 시장이 옛날에 신뢰를 잃었다가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건 가격을 처음에 높이 불러요.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하는 것처럼 갑자기 가방이 10만 원이래요. 근데 이걸 나중에 알고 보면 3만 원에 살 수 있거든요. 깎아달라는 깎아주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저 옛날에 학생 때거든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매물이 호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 깎이거나 아니면 확 깎이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없는 매물도 있거나 그러다 갑자기 신문기사에 나온다는 식으로
우리 자기 자신의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집 마련을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굉장히 시장이 개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표가 없는 건 맞아요, 부동산은.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저가 봐도 지금 이 시장 가격에 대해서 판단이 안 서서 주택을 사실 분들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오랜 시간 동안 돌아본 다음에 제일 급한 사람 매물을 추려서 후려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저조차도 실제로 살 수 있는 가격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가 지금 12억에서 14억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분위기에서 헬리오시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멘탈 약한 분들 중에 진짜 급한 분이 실제로 거래가 13억에 가능하거나 12억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그래 드시지 않으세요? 또는 갑자기 직거래로 갑자기 10억이 찍히지 말란 법이 없어요. 물론 23년도에 들어섰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증여는 안 하겠죠. 근데 증여는 실거래가에 안 찍힌단 말이에요. 증여성 거래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또 갑자기 10억이 찍히지 말란 법이 없는데 10억이 찍혀버리면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시장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특이성 거래가 됐던 뭔가 특이한 현상이 있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을 되찾기 위해서 옛날에 백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거래량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과연 정부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냐가 중요한 건데 그게 쉽겠어요 지금?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이 한번 망가지면 이래서 무서워요. 시장이라 하면 내가 되는 능력 한도 내에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가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매매도 마찬가지고 월세도 마찬가지인데 매매 시장은 완전히 쪼개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금 시장 규제 완화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저는 아직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감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곤 싶어요. 싼 거 같아. 내 집 마련하기 괜찮은 시점 같아. 갈아타기도 한번 해볼 만한데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안 팔려. 그리고 실제로 매도해 보려면은 내가 생각하던 그 가격에 안 팔려. 훨씬 더 낮춰야 돼. 그리고 내가 살라는 아파트도 내가 해당 단지를 봤는데 이게 시세가 들쭉날쭉하고 어느 데이터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깎아준다 그랬다가 옆 단지 가니까 더 깎아준다 그랬다가 또 다음 주에 가니까 더 급한 물 또 나와 있고 막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상은 사람들이 요 가격이면 솔직히 괜찮다는 느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상실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다른 요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파괴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복구가 돼야지 여러분이 좀 믿고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전에 시장을 복구시킬 수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정말 주택을 거래 많이 안 해보시는 실수요자 분들이 아니라 투자자 분들이 좀 다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근데 아마 지금 분위기상, 지금 정부의 어떤 포지션상, 그리고 국토부 장관님의 의견상 그걸 과연 오픈할까요? 전 의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안 나온 망가진 시장이지만 이런 시간이 지지부진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반등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시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동감이 되실 겁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